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성입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역점 사업 가운데 성과로 꼽히는 게 춘천시와 홍천군의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선정입니다. 4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두 지역은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뿐 아니라 2025년은 춘천시와 홍천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슈 강원 신년기획으로 춘천시와 홍천군의 2025년 청사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육동환 춘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예, 춘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시장 육동환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희망찬 새해를 같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춘천시와 저는 지난 2년여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간에 춘천이 낙후와 정체를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해서 시민 여러분께 성과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 내수가 부진하고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말부터 민생 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짐을 덜어두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말 안타까운 제주항공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시정의 제일 목표는 안전이었지만은 더 낮게 겸손하게 주변의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춘천이 더욱 안전한 도시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또 우리 시정이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관단체장은 지역의 1호 영업사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장님도 취임 초기에 영업사원을 자처하셨고요. 예, 삼춘 이경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해 1호 영업사원의 실적은 좀 괜찮은 편이었나요? 자화자찬으로 들으시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20년 동안 춘천이 정체와 그다음에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지만은 춘천의 바이오 산업은 백예섭 시장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춘천 바이오의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춘천이 가장 중요한 것은 R&D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덕이나 대구, 광주를 연상하지만은 춘천의 연구개발 특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거두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국가호수정원, 두 번째는 이제 소양팔교, 서면대교,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갖다 유치했고 또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춘천역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궤도에 오를 때 춘천은 과거를 넘어가지고 아마 전국을 리드할 수 있는 혁신 도시로 발돋움하리라 생각하고 일들이 빨리 진척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은 차분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춘천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초인류 도시로 가는 그런 기반을 금년에도 확실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언급하신 대로 바이오 특화단지에 춘천시가 홍천군과 함께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좀 얼마나 좀 진행이 됐고 기대하는 바는 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춘천에 이미 바이오 산업이 있었고 그동안은 체외 진단 위주로 진단을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6개, 7개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 나왔고 전체 그 바이오 분야 매출이 한 3년 연속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춘천의 바이오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심화돼야 되고 또 글로벌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특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단지는 홍천하고 연대해서 체외 단지단을 넘어가지고 항체 면역 더 나가면 신약 개발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간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춘천 바이오의 어떤 위상과 그 어떤 방향성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춘천이 그 송도라든지 다른 지역하고도 연대해가지고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를 올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특화단지 유치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해외와의 연계 등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 특화라든지 기업혁신파크 등과 연계해가지고 바이오의 다양한 분야를 갖다 춘천이 이렇게 포괄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갖다 더불어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이제 그 춘천시가 이뤘던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서 그 시장님이 꼽는 좀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 뭘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시장으로서 저희가 시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어떤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문제도 그 근저에는 교육의 어떤 그 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망가지면은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작년 초에 우리가 유치했던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춘천은 그 유아교육부터 초중등, 대학, 그 성인교육, 평생교육까지 일관된 교육체계와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의 그 인재들이 조기에 춘천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춘천의 어떤 리더가 될 인재들이 초등, 중등 단계에서 춘천을 떠나면은 지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춘천이 그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교육발전 특구까지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교육부가 오히려 춘천에 와서 배워서 그 나중에 그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고민하고 있고 또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 춘천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춘천의 산업이라든지 문화 모든 영역의 기초가 됩니다. 춘천을 그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서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춘천을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가 교육발전 특구의 첫 해였는데 선정되고는 첫 해였는데 첫 발걸음 잘 디뎠다고 평가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과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춘천은 6개의 대학이 있고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라는 거대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양 대학 모두 작년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춘천으로서는 엄청나게 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교육, 관광,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캠페이지에 구현하고자 하는 최첨단 영상 산업까지 다 대학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춘천에서 필요한 산업의 그 인재가 육성이 되고 그 인재들이 춘천에서 일을 하면서 머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춘천이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인재 유출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원인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있다면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재 유출은 당연히 일자리가 없으면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수도권이 지금 모든 것이 집중화되고 최근에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벨트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용인이나 수도권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가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도 정부 시절에 각 정부마다 그 일을 했지만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지지난 정부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그 신도시 계획이 발생됐습니다. 그건 역시 또 지역의 인재를 갖다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입니다. 최근에 산업적 이유로 반도체 등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은 저희가 이제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우리가 기르는 지역에서 인정되는 양성되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이오고 영상 산업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춘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주소를 이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구가 춘천이 43명이 늘었습니다. 고작 43명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춘천 인구는 이미 재작년에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저도 참 난감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 2025년 금년의 인구 감소는 명확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기업 혁신 파크를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우리가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춘천 인구가 마이너스를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인구가 주는 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로서도 뭐 여러 가지 역부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절대 춘천의 인구가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의회하고도 다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대와 춘천교대가 강원 1도 1 국립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에 춘천교대도 이제 합류하게 됐잖아요. 네네. 국립대 통합과 그에 따른 방향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뭐 좀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기재부에서 예산실에서 교육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1도 2 국립대를 주장을 했었고 벌써 한 30년도 더 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교대도 이렇게 가지 어렵다는 것을 이미 그때 다 예측을 했습니다. 뭐 어떤 형태라든지 이거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대학 구조, 분산된 구조 특히 학령 인구의 어떤 급격한 축소를 반영하는 대학 규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은 앞으로 강원도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이 이제 춘천, 강릉 등 이렇게 분산돼 있지만은 앞으로 대학 규모가 적정화되고 임팩트화돼야 되고 또 역할이 분담돼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1도 1 국립대학교 정책이 잘 정리되리라 기대하고 시로서도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와 더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이스 사업과 글로컬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화 사업입니다. 대학이 과거와 같이 대학 스스로의 어떤 존립을 해서 존재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학은 지역과 같이 가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대학 생존의 1차 조건입니다. 당연히 춘천에 있는 모든 대학, 우리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는 이미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시와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태권도 도시가 됩니다. 강원대학교에는 전 세계 태권도의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춘천이 VFX 첨단 영상 산업 도시가 됩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첨단 영상 산업 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그 기초가 강원대학교에 만들어지고 얼마 전에 시와 강원대학교가 거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학교도 창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C라는 그런 브랜드로 춘천이 창업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가 같이 노력합니다. 지역의 발전에서는 시와 시민과 대학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춘천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 믿고 그것을 위한 그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특구의 기초 아래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춘천의 6개 대학 총장님들과 대학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도시는 아마 현재로 전국에서 춘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 신년과제에 대해서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를 좀 도약의 시기로 네네. 삼아야 될 텐데 올해 목표에 대해서 시장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네. 대형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척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업 혁신 파크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이고 네. 도시재생 혁신지구도 작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돈해가지고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도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수지방정원은 네.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원 조성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정원 소재 신령화 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예. 정원 소재 신령화 센터는 춘천의 미래 정원 산업을 10년을 앞당기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잘 만들어서 정원도 그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도 패권이 있다면은 춘천이 대한민국 정원에 패권을 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수 지방 정원을 네.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최고의 정원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또 춘천의 그 대형 보건소 신축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네. 서면대교가 이제 착공이 곧 준비가 예. 됩니다. 제2경춘국도가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시립미술관도 금년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화돼서 시민들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해를 만들겠습니다. SOC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앞서 언급해 주셨던 서면대교, 네네. 제2경춘국도 이게 또 춘천 시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잖아요. 네. 조기 착공을 바라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네네. 이게 올해부터는 이 두 사업에 좀 속도감 있는 전개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서면대교는 사실은 그 원래 국가 지방 지원 도로로 시작했는데 국지도로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4, 5년 걸려도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국회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한미군기지 공여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턴을 했습니다. 턴을 하고 당시에 그 기재부의 이제 후배들하고 또 당시 그 국회의장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렇게 하고 또 춘천의 국회의원님들 다 합심해가지고 아주 확보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슬아슬하고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서면대교를 춘천에 가져온 것은 큰 쾌거였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금년에 마치면은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은 이제 시민 여러분께 착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2경춘국도는 그간에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금년 예산에 295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의 어떤 규모의 적절성을 위해서 정부가 한번 다시 들여다는 보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인 거고 사업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금년 초에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은 그곳에서 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사업이 빠르게 촉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양 8교도 지금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혜롭게 잘 사업을 가다듬어서 너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춘천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여기슈강원에서 춘천시와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좀 많이 다뤘는데 캠프 페이지 개발 방안도 다뤘었고요.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와 그에 따른 제2요구권 발동도 다뤘었고 네네.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 이슈 네네. 또 다뤘었습니다. 이런 그 굵직한 그 이슈들의 후속 조치가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여기 이슈 첫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었고요. 들으니까 그 프로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이지 개발 방안은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사업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대형은 아니었지만은 시민들이 걱정했던 아파트 건립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원하고 시민의 어떤 여가 공간으로 쓰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 올해부터는 VFX 영상산업단지로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VFX의 첨단 기업들이 지금 춘천으로 오거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춘천이 영상산업단지의 가장 천병이 될 것입니다. 과거 백예섭 시장이 주창했던 네. 영상산업이 비로소 첨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되고 사업을 가다듬어서 내년에 다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도하고도 협의를 잘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하고도 저하고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대화하고 사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급작스럽게 의회에서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많은 문제를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제 해제 심정으로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시장과 또 주민자치의 리더들, 시의회가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도 작년에 아주 끝까지 어려웠습니다. 가끔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축복받을 일이 이 지역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행히 연말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WT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의 건립을 서두르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춘천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말쯤 세계 태권도 연맹 춘천 이전과 더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프리 레거시 사업,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 준비를 최대한 그때까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대로 태권도와 관련된 경기라든지 다른 행사라든지 많은 일들이 연속해서 춘천에서 벌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춘천의 모든 시민들, 단체들 또 체육협회 단체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춘천은 앞으로 세계 태권도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됩니다. 민선 8기 춘천시 슬로건이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입니다. 지난 갈등과 논란을 매듭짓고 2025년은 춘천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돼야 될 텐데 역시 한번 올해를 시작하는 각오나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춘천을 반듯하게 반석에 올리는 그런 일에 더 박차를 금년 안에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어렵거나 시장이 모르는 거, 또 춘천의 어떤 서민이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은 하시라도 아무때고 시장에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춘천은 강원도의 중심 도시고 선도 도시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는 어떤 초인류 도시가 되고 전국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도시, 또 수도권화된 도시, 또 많은 인프라를 가진 도시, 또 좋은 시민을 가진 도시가 이제는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 여러분께 자신감과 꿈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이 더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육동환 춘천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미래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천에는 항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있는 춘천 거두 농공단지입니다. 지난 2021년 바이오 기업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춘천과 홍천을 묶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과 개발, 임상과 제조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위탁개발 생산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춘천과 홍천에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면 새 공제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춘천시와 홍천군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홍천군은 2025년을 바이오 특화단지는 물론 굵직한 현안의 실마리를 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영재 홍천 군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와 2025년 목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수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홍천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홍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슈 강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홍천에서는 홍천강 꽁꽁 축제 개막이 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현재 축제 준비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강 꽁꽁 축제가 이달 18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날씨가 좀 추워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질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추워야 이 축제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현재 저희 군에서 축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천강에 축제장을 조성해 놓고 지금 얼음이 한 22cm 정도 얼었습니다. 저희 축제가 개최되는 18일 정도 되면 대략 한 30cm 정도까지는 얼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축제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선 송어를 잡는다는 것은 기본 컨셉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 연 날리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커다란 연을 많이 띄워서 우리 홍천 군민들이 바라는 희망도 좀 담고 또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좀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형 연을 한 50여 개 정도를 동시에 띄워서 개막식과 그 이튿날 한 이틀간 좀 띄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해 없었던 빙벽 체험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빙벽 체험. 네, 강원도 클라이밍 협회하고 홍천 협회가 주관을 해서 지금 인공 빙벽을 조성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조성되면 전문가들도 와서 빙벽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빙벽 체험을 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이나 또 가족 단위들도 오셔서 그 빙벽을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홍천군은 축제뿐만 아니라 즐길거리,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잖아요. 또 많은 관광객 유치를 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계절 대표적인 축제와 관광 명소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 군은 대략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축제가 개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최되는 것이 이제 봄 축제거든요. 이제 봄 축제는 이제 산나물 축제입니다. 홍천군이 대한민국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크다는 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또 땅덩어리가 큰 만큼 이 산이 크고 또 계곡이 수려해서 아주 질 좋은 산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월 달에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강원도와 함께 개최할 기억이어서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여름 축제로는 홍천 찰옥수 축제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축제인데 7월 중순경쯤 되면 아주 맛있는 찰옥수수를 맛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 초, 막 휴가철이 시작될 쯤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맥주, 시원한 맥주인데 저희 홍천군에서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제껏 여러 해를 거듭했는데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고요. 이 또 전야제 때는 홍천 군민을 대상으로 홍천 거리 일원을 좀 활용해서 뭐 다양한 장기자랑도 하고 또 맥주 마시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을이 되면 홍천 인삼, 6년 인삼이 아주 유명합니다. 홍천 인삼과 또 한우가 만나는 홍천 인삼 한우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홍천 한우를 이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해서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았고요. 또 저희가 11월이 되면 사과 축제를 또 하거든요. 진짜 축제가 많네요. 예, 11월 달에 사과 축제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과 축제를 오시면 색다른 그 어떤 맛과 멋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홍천강 꽁꽁 축제가 해를 넘기면서 1월 초, 1월 중순에 개최가 되는데 홍천강 이 꽁꽁 축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송어가 홍천에서 자란 6년근 인삼의 성분을 배합을 해서 사료를 먹이는 송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질이 좋고요. 한 마리만 잡아도 뭐 본전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홍천은 그 즐길 곳도 많고 찾아가 볼 곳도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홍천군의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춘천시와 함께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된 걸 꼽을 수가 있는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전국 11개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셨잖아요. 홍천군의 선정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기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육동한 춘천시장님과 또 우리 홍천군과의 공조가 정말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개의 기관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홍천군은 이 바이오 산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메디컬 허브 연구소라는 우리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면서 이 바이오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이 되고 또 제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과감하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또 중항체 연구센터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기반이 되면서 벌써 한 8개 기업 정도가 이미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을 다 완료가 됐나요? 창업을 하고 이제 이런 소규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단 산업 단지도 조성하고 또 이 북방면에는 북방 농공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이런 기반 시설이 이제 올 초에 다 이제 준비가 되거든요. 이런 기반 시설을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특화 단지로까지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강원 테크노파크나 또 서울대 시스템 연구소, 또 우리 군에 있는 메디컬 허브 연구소 등 또 강원도와 홍천, 춘천이 정말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아주 값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6월 정부 발표로 5개의 바이오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됐잖아요. 선정 지역별로 사업 분야하고 목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홍천군만의 특징이란 무엇이고 춘천과의 연계는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이 특화 단지만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 특화 단지의 목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신약 개발 그리고 중소형 CDMO를 거점 조성하는 이 사업의 사실 주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특화단지로 저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임상 단계라든가 또 임상 단계 또 제조 단계까지 다양한 이 과정을 걸치면서 연구에서 신약 개발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준비하고 또 이 CDM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보다 확실하고 또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이전보다는 이 단시간 내에 신약을 개발하고 또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게 됩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또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기업에서는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과 또 이 창업,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중소형 CDMO가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어떤 저도 잘 뜻인가요? 찾아본 이게 그 CDMO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거든요. 이건 결국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의약품의 이제 개발 또 제조 이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이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과거에 단일적인 그런 연구 개발과 생산이 이원화돼 있다고 하면 지금은 다 CDMO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CDMO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특화 단지에 주어지는 또 혜택이 또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앞으로 지역에서 좀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이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거나 또 그에 따른 이제 조세 또 인허가 또 각종 규제에 대한 이 완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까지도 또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화 단지 전담 기구를 통한 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기업이 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상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까지가 저희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항체 클러스터 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체 클러스터 사업이 완성되는 한 10년 후 정도면 저희가 한 100여 개의 기업 그리고 한 2,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그리고 한 3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내는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AI를 기본으로 하는 이 중수형 CDMO 방식의 중심지가 홍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기회발전 특구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돕는 건데 앞으로 그럼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배경은 좀 어떻고 어떻게 좀 이걸 좀 조성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특화 단지로 지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11월에는 그러니까 제2차 기회발전 특구로 저희가 또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 기회발전 특구도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지방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제와 재정 지원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규제 특례, 또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발전 특구에 투자하거나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그런 개인이나 법인들에게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라든가 또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더해서 우리 홍천군이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개발,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지금 홍천군의 지역 발전에 전기가 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외에 군수님이 특히 주력하고 또 애쓰고 있는 성과를 좀 꼽는다면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우리 사실 홍천의 100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까지 됐는데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타 사업으로 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해 1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 철도 사업의 경우에 예타가 한 12개월 정도 네. 또는 길으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상반기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는 경기도와 우리 홍천군을 잇는 도로가 많은데 고속도로 이외에 이 지방도 국도로 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도로는 경기도 가평 설악에서 홍천군 서면 동막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 구간이 굉장히 가까운 구간인데 이 고개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험해서 네. 아주 불편했거든요. 거기에 널미자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또 기재부의 타당성 재수사를 다시 받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6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터널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가장 단거리가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이 완공되면 인근의 서면 팔봉산이라든가 또 리조트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는 서울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아주 편리성을 더하게 되고 그 우리 인근 지역은 또 그와 함께 또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20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면허증 발급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줬고요. 네. 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뭐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2024년에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활성화 청년마을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워낙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그 경제성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저희는 뭐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사실 이 예타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성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BC라고 하는데 이 BC는 사실은 투자 대비 얼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따지는 건 사실 대부분 사람이 얼만큼 이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지역의 현실에서는 이 BC를 끌어올리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BC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BC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급행열차라든가 또 우리 인근 지역의 대형 리조트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사용 확대 그리고 저희 지역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이 군부대 자원들의 활용 방안 등등 다양하게 저희가 BC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2019년 이전에는 이 BC 하나만 가지고 이제 예타를 결정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는 BC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제성에다가 정책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기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BC에서 사실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군민들의 우리 강원도민들의 여망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정책성 그리고 그와 함께 더해서 이것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지역 균형 효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이 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예타에 대응하면 충분히 예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한다면 사실은 용문에서 홍천까지 오게 되면 향후에는 춘천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사업 지금은 이제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 철도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춘천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는 기대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철도 사업의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2027년 착공 2034년 개통이 맞나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게 예타가 통과돼서 이 사업이 확정이 돼야 그 절차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철도 교통의 오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텐데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어떤 부분들을 좀 만약 유치가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효과에 대해서. 이 철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우선 용문에서 홍천으로 철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홍천은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기대치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 홍천을 포함해서 강원도의 다수의 지역이 인구 소멸 대상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정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매년 줄어드는 인구가 감소해서 증가로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하게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이라든가 또 생활 인구, 또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맥을 이어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도 사업은 우리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역점 시책과 주요 사업들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2025년은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25년은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침체된 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4억 원 이상 확대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씩 이 특례 보증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대출해 드리고요. 또 대출해 드리더라도 또 이자에 대한 또 부담이 있잖아요. 그 이자도 저희가 최대 3%까지는 또 이제 우리 지원을 해 드리고 해서 이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가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이 시기를 좀 더 타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뭐 주말 야시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구도심의 시장 경기를 좀 끌어올리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도 이 새로운 그 밀집 주거 지역 쪽으로는 좀 상권이 형성되는데 원도심 쪽이 오히려 지금 자꾸 외부로 이렇게 좀 이게 나가는 유출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는데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신년사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년 각오하고 홍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기후 변화도 이제 상당히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해가 그렇게 뜨거웠지만 지난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지난해 경기 가장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떠올리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또 이 상경규 위층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이 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홍천군을 위해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온 기회는 꼭 붙잡고 난관과 위기는 지혜와 소통으로 극복한다면 춘천시와 홍천군의 성장과 발전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준비가 아닌 성과로 증명될 수 있을 겁니다. 2025년에는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슈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